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한 걸까? 돌아보면 저는 제가 해로운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죠. 그 무지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너는 이상해, 내가 유별난 거야라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을 믿게 되지 않던가요? 계속해서 당신이 문제라는 비난을 받다 보면 또 다른 다툼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입을 닫는 쪽이 더 쉽다고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너무나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기에 어쩌면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관계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책임감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항상 먼저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다는 단 하나의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할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이긴 한가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노력들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고 있나요? 어차피 바뀔 필요가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해도 그 노력만으로는 상대방의 분노 조절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관계의 늪에 갇히게 됩니다. 과거의 저처럼 말이죠. 해로운 관계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말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마저 망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즉각적인 무시와 비난뿐입니다. 넌 너무 까다로워, 너무 예민해, 감당이 안 돼 같은 꼬리표가 붙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의심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관계의 패턴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연민과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나는 트라우마 본딩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부디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학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통법을 배우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그곳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답해 볼까요?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본딩이란 해롭거나 학대적인, 즉 역기능적인 관계에 갇힌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강렬하고 불건강한 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보통 한쪽 파트너가 조종적이거나 통제적이거나 학대적일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정서적 의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잘못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상대에게 느끼는 기이한 충성심 때문에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트라우마 본딩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트라우마 본딩이란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한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맺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학대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그 상처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체 그림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 안에 간헐적인 학대와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는 주기가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 강화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한쪽 주기에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다가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신에게 폭풍 같은 애정 공세를 퍼붓습니다.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 당신이 떠나면 자기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만을 꿈꾼다고 속삭이죠. 심지어 과거에 당신에게 잘못했던 일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은 다시 당신을 깎아내리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지속하는 거지? 하지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유는 그 학대나 부당한 대우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만큼 드물게 일어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을 품게 할 만큼은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머무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란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애정을 얻기 위해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비난과 수치심, 무시당하는 말이 불행하게도 너무나 익숙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분노를 터뜨린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과해, 혹은 내가 부족해라는 말을 듣는데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 대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이건 명백히 해로운 관계야. 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떠나야 해 라고 생각할 상황에서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원래 사랑이란 이런 걸 거야. 완벽한 관계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만약 내가 떠났는데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결국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보다 더 외로운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이 역설적이게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뇌는 거의 항상 건강하지만 낯선 것보다 해롭지만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큰 징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머무는 것은 나를 서서히 죽어가게 한다. 마치 중독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고 나쁠 땐 지옥을 경험했지만 제 뇌는 그저 다시 행복해질 순간만을 기다리도록 훈련된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끔찍하게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은 뒤에 극적으로 화해하는 순간들.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 역경을 헤쳐나간 유대감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말 많은 것을 겪어왔다고, 그래서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감이 아닙니다. 혼돈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다툼이 당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상대방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들이 함께 많은 것을 겪은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람의 학대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많은 것을 겪었잖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대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 관계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함께 겪은 일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며 당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적어도 제 경험상 저는 결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언정 저는 그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대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선한 마음을 100% 이용합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애썼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저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한결같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안전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 사랑을 받아 이용하고 다 써버린 뒤에는 가차없이 뱉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격정을 제가 치유해줄 수 있는 상처라고 여겼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로운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건강한 습관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치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치유는 곧 자신에게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의 수치심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바로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지쳐서 떠나기로 결심할 때쯤이면 상대는 귀신같이 저를 잃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다시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과를 하고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친밀감과 유대감을 주었죠. 혹은 난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차라리 날 떠나 라며 자기 비하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행동은 제 안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고 저는 어느새 그들을 돌보는 역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신 그들을 안심시키고 인정해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죠.
그리고 악순환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런 관계를 떠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오랜 상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가져와 만약 현재의 이 관계를 치유할 수만 있다면 어린 시절의 상처 또한 치유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우리는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착이 얼마나 건강하든 안전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불건강한 애착을 경험한 경우 우리는 나중에 인생에서 그 관계를 재현하곤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만약 지금 이 사람에게서 과거의 엄마나 아빠에게 원했던 방식의 사랑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마침내 나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또 다른 상처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내몰 뿐입니다. 극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제 아무도 나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나 자신만으로도 안전하고 완전하며 온전하다. 나는 내 삶에 누군가를 더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불건강하고 역기능적인 관계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또 다른 명백한 신호는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그들의 말을 끊고 무시하고 그들이 당신을 묘사할 때 쓰는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면요? 당신이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에 똑같이 부응한다면, 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진다면, 그들이 당신의 걱정을 묵살하듯 당신도 그들의 걱정을 묵살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평등이나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결코 안전함과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는 거의 항상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당신은 복종하기를 기대받습니다.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죠.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람도 너무 예민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을 고려하고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올바른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만큼 당신의 감정과 고통을 듣고 이해하는데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말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스스로에게 이 말을 되뇌어 주세요. 정서적 학대는 종종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그 목표는 언제나 조종과 통제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을 깎아내리고 모욕감을 주려하고 끊임없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서서히 우리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파괴합니다. 이런 말들을 기억하세요. 만약 누군가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계를 회복하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지어내는 거지. 너 미쳤어. 너 바보 같아. 나 말고 누가 너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감히 날 떠나. 애들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내 핸드폰 못 보겠다는 건 바람 피웠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너 정말 드라마틱하다. 내가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냐. 넌 너무 감정적이야. 우리 관계에서 내가 문제라는 거 모두가 다 알아. 내가 날 떠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이런 말을 견뎌야 하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진실은 이런 말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동시에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의 문제가 정말 나 자신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잃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게는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다음번에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저를 깎아내리고 수치심을 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발했습니다. 억눌려왔던 모든 고통이 수면 위로 터져나왔고 저 역시 끔찍한 말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해로운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계속해서 들먹이며 자신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라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나빴잖아 하면서요.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발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성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깎아내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악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솔한 모습을 원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격려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않는 사람, 당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아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그 이야기가 뒤죽박죽이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괜찮아.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해결해보자. 난 널 아끼니까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깊이 뿌리박힌 오래된 상처와 패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새로운 길을 뇌에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당신 자신에게 부디 은혜와 연민을 허락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핵심적인 징후입니다. 바로 상대를 당신의 고통의 원인으로 보면서 동시에 당신을 치유해줄 잠재적 원천으로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이 우리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를 치유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 우리는 항상 관계가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좋았던 시절조차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조종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은 사랑폭탄을 던졌을 뿐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에게 묶이고 나면 그들은 학대의 사이클을 시작해도 당신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의존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외부 인정은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내면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거나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볼 때 나 자신도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을 고치거나 그들 곁에 있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팽개칠 때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정작 나는 그들에게서 결코 그런 대우를 돌려받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이 관계에 계속 노력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들을 포기하는 것 같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치유되거나 당신의 관점을 인정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불건강하고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당신보다 더 잘해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혼자가 될 일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아야 했던 진실은 저는 그저 두려운 감정들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나를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힘든 작업은 이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 다시 나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다시 배우는 것, 당신의 컵을 먼저 채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것도 생기는 법입니다. 이 말이 오해 없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미래의 당신의 아이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그들의 관계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껍고 끔찍하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떠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소년이고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외에 당신과 그 아이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상황을 고치려는 노력에 눈이 멀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다른 누구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용기를 내어 떠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감정, 그리고 필요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듯 탐구되고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만 항상 다른 사람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회를 가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파멸을 맞을 뿐입니다. 고통을 억누르고 그저 용서하고 넘어가자는 척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에 결국 멀어지고 냉소적으로 변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 저의 목표는 당신에게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또 다른 연구 대상을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솔직하고
취약하고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도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이기적이라는 느낌 없이 무엇을 필요로 해도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내 파트너는 정말로 내 감정과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항상 혼란스러운가? 이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트라우마의 고리를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은혜와 연민을 베풀어야 하고 동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가져가신다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당신은 그 과정에 뛰어든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정이라고 해서 그 과정 동안 위험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당신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한 걸까? 돌아보면 저는 제가 해로운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죠. 그 무지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너는 이상해, 내가 유별난 거야라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을 믿게 되지 않던가요? 계속해서 당신이 문제라는 비난을 받다 보면 또 다른 다툼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입을 닫는 쪽이 더 쉽다고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너무나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하기에 어쩌면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관계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책임감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항상 먼저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다는 단 하나의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할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이긴 한가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노력들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고 있나요? 어차피 바뀔 필요가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해도 그 노력만으로는 상대방의 분노 조절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관계의 늪에 갇히게 됩니다.
과거의 저처럼 말이죠. 해로운 관계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말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마저 망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즉각적인 무시와 비난뿐입니다. 넌 너무 까다로워, 너무 예민해, 감당이 안 돼 같은 꼬리표가 붙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의심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관계의 패턴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연민과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나는 트라우마 본딩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부디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학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통법을 배우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그곳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답해 볼까요?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본딩이란 해롭거나 학대적인, 즉 역기능적인 관계에 갇힌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강렬하고 불건강한 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보통 한쪽 파트너가 조종적이거나 통제적이거나 학대적일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정서적 의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잘못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상대에게 느끼는 기이한 충성심 때문에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트라우마 본딩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트라우마 본딩이란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한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맺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학대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그 상처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체 그림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 안에 간헐적인 학대와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는 주기가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 강화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한쪽 주기에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다가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신에게 폭풍 같은 애정 공세를 퍼붓습니다.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 당신이 떠나면 자기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만을 꿈꾼다고 속삭이죠. 심지어 과거에 당신에게 잘못했던 일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은 다시 당신을 깎아내리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지속하는 거지? 하지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유는 그 학대나 부당한 대우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만큼 드물게 일어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을 품게 할 만큼은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머무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란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애정을 얻기 위해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비난과 수치심, 무시당하는 말이 불행하게도 너무나 익숙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분노를 터뜨린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과해 혹은 내가 부족해라는 말을 듣는데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 대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이건 명백히 해로운 관계야. 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떠나야 해 라고 생각할 상황에서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원래 사랑이란 이런 걸 거야. 완벽한 관계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만약 내가 떠났는데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결국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보다 더 외로운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이 역설적이게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뇌는 거의 항상 건강하지만 낯선 것보다 해롭지만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큰 징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머무는 것은 나를 서서히 죽어가게 한다. 마치 중독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고 나쁠 땐 지옥을 경험했지만 제 뇌는 그저 다시 행복해질 순간만을 기다리도록 훈련된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끔찍하게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은 뒤에 극적으로 화해하는 순간들.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 역경을 헤쳐나간 유대감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말 많은 것을 겪어왔다고, 그래서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감이 아닙니다. 혼돈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다툼이 당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상대방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들이 함께 많은 것을 겪은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람의 학대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많은 것을 겪었잖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대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 관계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함께 겪은 일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며 당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적어도 제 경험상 저는 결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언정 저는 그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대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선한 마음을 100% 이용합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애썼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저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한결같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안전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 사랑을 받아 이용하고 다 써버린 뒤에는 가차없이 뱉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격정을 제가 치유해줄 수 있는 상처라고 여겼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로운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건강한 습관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치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치유는 곧 자신에게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의 수치심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바로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지쳐서 떠나기로 결심할 때쯤이면 상대는 귀신같이 저를 잃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다시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과를 하고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친밀감과 유대감을 주었죠. 혹은 난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차라리 날 떠나 라며 자기 비하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행동은 제 안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고 저는 어느새 그들을 돌보는 역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신 그들을 안심시키고 인정해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죠. 그리고 악순환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런 관계를 떠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오랜 상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가져와 만약 현재의 이 관계를 치유할 수만 있다면 어린 시절의 상처 또한 치유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우리는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착이 얼마나 건강하든 안전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불건강한 애착을 경험한 경우 우리는 나중에 인생에서 그 관계를 재현하곤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만약 지금 이 사람에게서 과거의 엄마나 아빠에게 원했던 방식의 사랑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마침내 나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또 다른 상처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내몰 뿐입니다. 극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제 아무도 나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나 자신만으로도 안전하고 완전하며 온전하다. 나는 내 삶에 누군가를 더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불건강하고 역기능적인 관계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또 다른 명백한 신호는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그들의 말을 끊고 무시하고 그들이 당신을 묘사할 때 쓰는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면요? 당신이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에 똑같이 부응한다면, 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진다면, 그들이 당신의 걱정을 묵살하듯 당신도 그들의 걱정을 묵살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평등이나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결코 안전함과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는 거의 항상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당신은 복종하기를 기대받습니다.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죠.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람도 너무 예민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을 고려하고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올바른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만큼 당신의 감정과 고통을 듣고 이해하는데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말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스스로에게 이 말을 되뇌어 주세요. 정서적 학대는 종종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그 목표는 언제나 조종과 통제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을 깎아내리고 모욕감을 주려하고 끊임없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서서히 우리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파괴합니다. 이런 말들을 기억하세요. 만약 누군가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계를 회복하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지어내는 거지. 너 미쳤어. 너 바보 같아. 나 말고 누가 너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감히 날 떠나. 애들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내 핸드폰 못 보겠다는 건 바람 피웠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너 정말 드라마틱하다. 내가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냐. 넌 너무 감정적이야. 우리 관계에서 내가 문제라는 거 모두가 다 알아. 내가 날 떠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이런 말을 견뎌야 하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진실은 이런 말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동시에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의 문제가 정말 나 자신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잃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게는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다음번에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저를 깎아내리고 수치심을 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발했습니다. 억눌려왔던 모든 고통이 수면 위로 터져나왔고 저 역시 끔찍한 말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해로운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계속해서 들먹이며 자신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라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나빴잖아 하면서요.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발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성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깎아내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악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솔한 모습을 원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격려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않는 사람, 당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아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그 이야기가 뒤죽박죽이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괜찮아.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해결해보자. 난 널 아끼니까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깊이 뿌리박힌 오래된 상처와 패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새로운 길을 뇌에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당신 자신에게 부디 은혜와 연민을 허락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핵심적인 징후입니다. 바로 상대를 당신의 고통의 원인으로 보면서 동시에 당신을 치유해줄 잠재적 원천으로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이 우리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를 치유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 우리는 항상 관계가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좋았던 시절조차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조종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은 사랑폭탄을 던졌을 뿐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에게 묶이고 나면 그들은 학대의 사이클을 시작해도 당신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의존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외부 인정은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내면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거나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볼 때 나 자신도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을 고치거나 그들 곁에 있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팽개칠 때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정작 나는 그들에게서 결코 그런 대우를 돌려받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이 관계에 계속 노력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들을 포기하는 것 같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치유되거나 당신의 관점을 인정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불건강하고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당신보다 더 잘해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혼자가 될 일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아야 했던 진실은 저는 그저 두려운 감정들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나를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힘든 작업은 이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 다시 나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다시 배우는 것. 당신의 컵을 먼저 채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것도 생기는 법입니다. 이 말이 오해 없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미래의 당신의 아이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그들의 관계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껍고 끔찍하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떠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소년이고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외에 당신과 그 아이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상황을 고치려는 노력에